지역 주민이 주인인 병원, 믿고 다닐 수 있는 곳 행복한 한의원. 이곳은 조합원과 지역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진료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다. 과잉 진료를 막고 치료보다는 예방에, 그리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곳 행복한 한의원. 정홍상 원장과 함께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C 초대석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행복한 마을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최근에 안양 범기역 인근의 한의원을 개원해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마을 한의원 정홍상 원장과 함께 지역 의료계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의료생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1년여 만에 뵀는데 건강하시네요? 예.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이제 그동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느라고 좀 바빴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마을 한의원 원장 정홍상입니다. 네.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용어가 조금 낯설긴 하거든요. 예. 그 생협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생활협동조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 생활협동조합이란 이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먹거리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과 같이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문제를 공동으로 협동해서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 생활협동조합이죠. 이제 요즘 많은 이제 먹거리 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 먹거리 안전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농사에 대한 존중 아니면 공동체 회복 이런 것들을 목표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먹거리 관련된 생협들은 사실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있으신데 의료생협은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의료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이것도 근데 이제 현재 저희 행복한 마을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생활협동조합은 아니고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건 이제 재작년에 이제 협동조합 비운법이 발의되면서 새롭게 이제 생긴 협동조합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다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냥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점이라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일반 협동조합은 이제 그냥 5명 이상 분이 모이셔서 자기 생활의 문제나 생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수익이 생기면 배당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한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500명 이상 출자금이 1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도 배당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 나는 것은 그 이제 사회적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복지 활동을 위해서 써야 되고요.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더라도 사회에 환원하느냐, 아니면 그 조합원들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느냐 이 차이네요. 예. 그럼 조금 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훨씬 강한 거라고 봐야죠. 예, 그렇군요. 그 의료생협을 왜 만들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예. 설립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물론 이제 모든 병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병원에 가실 때 약간의 불만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 의사가 나한테 과잉 진료를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 한의원이 나한테 적정한 약제, 안전한 약제를 쓰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나 불안들이 있는데 그런 불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생협을 만들었고, 아니면 또 이제 일반 병원은 치료 위주잖아요. 그죠? 병이 걸려서 가면 치료하는 게 위주인데 이제 의료생협은 예방도 이제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런 게 이제 병원 설립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흔히 경험했던 한의원에서 했던 진료들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거의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약재를 그 처방해 주기도 하고 뭐 침을 놔준다거나 침도 뭐 뜸도 떠드리고 부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합니다. 예.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 생협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조합원들 위주로 일단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반 시민들도 조합원으로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도 이용할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조합원에 가입하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예. 진료를 받으시려면 조합원에 가입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 행복한 마을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비조합원도 진료 받으실 수 있는데 현재는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건 이제 6개월 정도 실적이 있고 이런 게 있어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입을 하셔야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잘 운영하시면 그 이후에는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있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뭐 한 50% 정도는 비조합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반에는 좀 조합원들 위주로 실속 있게 예. 좀 꾸려 나가시고 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조합원들 위주로 일단은 운영이 되는데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조합원이 되시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 병원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환자로서 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 병원 운영이나 뭐 병원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시면 병원 운영이나 아니면 조합 전체 운영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이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둘째는 조합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건강 소모임이나 뭐 아니면 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현재는 한의원밖에 없으니까 한의원에 비급여 진료를 받으시면 비급여 진료에 1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입하려면 이제 가입서 쓰시면 돼요. 가입서 쓰시면 되고 그걸 이제 뭐 병원에 오셔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저희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서 온라인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자금 5만 원을 출자하시고 저희는 이제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조합비라는 제도가 있어요. 다른 의료생협에는 없는 제도인데 이건 물론 이제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월 3,000원 이상씩 내시는 조합비인데요. 조합비 용도는 이제 앞으로 의료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그죠? 저소득층이나 뭐 장애인 이런 분들의 의료비 보조에 쓰이거나 아니면 조합 활동에 쓰이는 용도로 조합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꼭 하시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방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네. 양방 진료도 앞으로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양의사 선생님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아직 찾지를 못해가지고 현재는 양방 진료는 받으실 수 없지만 뭐 이제 구하는 대로 아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청자분들이 지금 프로그램 처음부터 보셨으면 생협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서 그 원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지금 보신 분들 보면 이제 한의원의 원장님이시니까 정 원장님께서 병원을 직접 경영하고 하는 그런 원장님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조합원들의 그 출자금, 조합비, 뭐 의료비 이런 걸로 월급을 받으시는 원장님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단순하게 얘기하면 월급쟁이인데 물론 이제 단순한 월급쟁이는 아니죠.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여기 행복한 마을의 이사이기도 하니까요. 이 전체 조합 운영에 대해서 저도 참여를 하고 있고 하는 거지만 뭐 형식은 어쨌든 월급을 받는 겁니다. 예.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 병원을 찾는 환자가 주인이고 예. 나는 단지
환자를 진료해 주는 의사일 뿐이다. 원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차이가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원과 일반 병원의 차이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환자는 아니죠, 그죠? 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결정권은 환자에게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병원 운영이나 조합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을 물론 이제 조합원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 조합원들 여럿이 모여서 이제 결정하지만 어쨌든 결정권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원장은 그 결정에 따라서 진료를 하고 환자를 보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 행복한 마을 한의원의 원장을 맡으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병원을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병원을 운영하셨던 원장의 입장에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가 되신 거잖아요. 어떠세요? 마음이 어떤 게 더 편하시고? 뭐 여기가 훨씬 편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개인 한의원을 하게 되면 경영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이제 환자분들이 원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잘 알기 어렵고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담도 덜하고 또 환자분이나 조합원들과의 소통도 훨씬 원활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마음 편하게 또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오로지 이제 진료에만 신경 쓰실 수 있는 예, 그런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 수익이 병원을 직접 경영하실 때보다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예. 힘들지 않으세요? 생활하시기에는? 아니요, 충분합니다. 뭐 여기서 뭐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뭐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월급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의료생협 이번에 원장을 맡으셨는데 사실 의료생협에서 일하시는 게 꿈이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 개인 병원 하시기 전에 의료생협에서 일하고자 했던 노력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생협인 안성의료생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불합격돼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2002년도에 원주의료생협이 만들어질 때인데 만들어질 때 이제 참여하려다가 그때는 이제 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쭉 계속 어쨌든 한의원을 하면서도 의료생협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계속 언젠가는 의료생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생협이 이제 지역 주민이 조합원들이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들도 구상하고 계신가요? 예. 그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앞으로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지는 않은데 그동안 한 것은 이제 건강실천단 사업이라고 말하자면 이제 생활 습관을 바꿔서 건강하게 이제 성인병이나 뭐 고혈압, 당뇨, 뭐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증 이런 것들을 이제 치유하는 것인데요. 주로 이제 현미채식하고 뭐 백배 같은 뭐 절 운동이나 이런 걸 같이 해서 6주 프로그램으로 이제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서 뭐 많은 성과도 있었고요. 또 그 참여하신 지역 주민들이 또 후속 모임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이고요. 또 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뭐 진료 사업도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임, 뭐 이런 것도 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현재 그 이제 소모임으로 있는 것은요. 내일산악회라고 산행 모임이 있고요. 또 꿈가꿈 공동 텃밭이라고 공동으로 텃밭을 운영합니다. 그런 텃밭 모임이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실천단 후속 모임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은 앞으로 이제 건강 소모임이 만들어져야죠. 뭐 요가 모임이나 뭐 아니면 채식 모임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조합원들 뜻에 따라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병원이 하는 역할도 물론 있지만
생협 차원에서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모임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예. 예.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한 축이고 그런 이제 조합 활동, 건강 소모임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많이 있거든요. 경영위원회, 뭐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 뭐 교육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 활동들이 활발해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되겠죠. 이해가 조금 더 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보통 환자들이 방문해서 진료를 받잖아요. 근데 반대로 원장께서 그 조합원들을 찾아가서 진료하는 것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예. 방문 진료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방문 진료도 하고요. 뭐 장애인들 뭐 이런 분들 하고 물론 이제 그건 아직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짜여 있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느 이제 단체에도 갈 수 있고요. 뭐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 방문해서 진료도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병원의 기능과 보건소의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예, 예.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능들이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좀 돼야 되는 것들인데 좀 부족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해결을 한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예, 그렇죠. 제3의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는 공공의료도 있고 개인의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하는 뭔가 제3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의료 생협이 활성화되면 사실 기존에 있는 그 의료계에서 좀 반발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좀 따뜻한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건 그분들의 생계 수단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고민들은 좀 있으셨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뭐 현재는 근데 굉장히 그 비율이 적거든요. 의료생협이 전국적으로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물론 이제 더 많아진다면 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더 많아지면 어쨌든 그런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그 의료생협도 짝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다는데 예. 환자 입장에서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유사 의료생협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는데 그걸 이제 의료기관은 원래는 이제 의료인만 법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의료생협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악용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조합원들이 스스로 모여서 의료생협을 만든 게 아니고 몇몇 개인이 수익을 위해서 그 의료생협을 만들고 병원을 개설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겉보기에는 참 그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게 과연 조합원들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게 겉에서 보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그럼 한 가지 그냥 이걸 보시면 뭐 볼 수 있는데 의료생협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의료생협 연합회에 이 의료생협이 가입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지역 공동체 또 조합원들의 이런 그 소통 이런 걸 목적으로 만든 의료기관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렇죠. 몇몇 개인 수익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뭐 일반 개인 병원보다 더 심하게 과잉 진료도 하고 허위 청구도 많이 하고요. 건강보험 같은 거 이런 게 다반사죠. 뭐 그런 게. 그러니까 공공성을 담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큰 잣대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건강하게 사는 방법. 그러니까
그 의사분들께 여쭤보면 다들 비슷한 말씀이세요. 참 쉬운 말씀을 하시는데 예. 실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요. 네. 뭐 제 생각에는 뭐 간단하게는 일단은 현미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백미 껍데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양이 있거든요. 현미의 껍데기에 있는 영양분이 백미보다 거의 95% 이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백미로 먹으려면 20그릇인가?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20그릇 정도를 먹으셔야 현미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미식을 일단 시작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한 식습관부터 고쳐봐라. 예,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생협에 관심을 갖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전하시는 말씀 해주시죠. 예, 그동안 뭐 병원 이용하시면서 불만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불만을 의료생협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병원은 단순한 그 치료의 공간이 아닌 치유의 환경이 돼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곱씹어보면 오늘 소개해드린 의료생협의 설립 취지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마을 의료협동조합이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따뜻한 곳으로 자리를 잡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ABC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